너무 센데? 네, 8월에 뵙지 못하고 9월에 뵙게 됐습니다.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운 공기가 밤에도 좀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기온 온화가. 최근에 관광객 상황을 좀 보면 또 매일 제가 체크하는데 4.2, 4.3% 증가가 좀 계속되고 있고 신용카드 지출도 7월부터 늘기 시작했더라고요. 7월 전에는 좀 제로,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마이너스도 좀 일부 있었고 그랬는데 7월부터는 플러스로 들어가서 3.6% 이상 카드로 3.7% 늘고 있어서 아직 8월 통계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8월은 7월보다 좀 더 적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제 계속 줄어서 9월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마이너스 8월에 마이너스 1.3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 6월 달에 안 좋을 때가 마이너스 8.1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1.3까지 갔고 추세가 계속되면 9월 중에 이제 내국인 감소세가 증가세로 좀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BIS 경기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에 있어서도 작년과 비슷한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듣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민생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도 이러한 방향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속화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민생 대책 활력을 좀 더 진작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구 정책인데 이번 주 내로 아마 목요일 정도에 발표가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대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주거 정책,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좀 더 가속화시킬 때 예산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의 방향을 잡았고 실국별 토론회를 1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2호조 시스템 입력도 1차 마쳤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제 의회 제출까지 좀 더 내부적으로 가다듬으면서 예산 편성에도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이상.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헤드라인즈 송창 기자입니다. 첫 질문부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부정 질문에서도 그렇고 네. 지난번 부정 질문에서도 그렇고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지사님께 불편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이 조금 불편해지시는 모습이 저희들 눈에도 조금 보일 정도였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좀 일각에서는 지사님 주변에 좀 좋은 말만 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정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글쎄요. 저는 그것대로 도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뭐 그날 문자를 받았는데 잘했어 하는 문자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대로 그냥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 도입에서 사과하시는 말미에
명예 관련된 발언에는 또 앞으로도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과가 좀 짧게 가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희 명예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저희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김한국 의원이 그 대통령을 리조트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 부분이 명예 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서 다시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건 개인적인 명예에 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명예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감사드립니다. 그 어제 제주 평화인권원장 제주시 공청회가 네. 있었죠. 현장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반대 측에서 거의 단상 점거하고 하다 보니까 난리 때문에 거의 공청회가 졸속으로 시작하고 한 10분 만에 종료가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청회 성격은 이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오늘 서귀포시 공청회도 그대로 예정돼 있는 대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뤄지면 공청회를 2번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공청회를 되게 적절하게 치렀는가라는 의문 때문에 평화인권원장이 핵심 공약에 좀 힘을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일단 오늘 서귀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공청회가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추가로 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판단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저희공항 기록계획을 보시면 네. 일단 2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뉘어진 것들을 보면은 뭐 쇼핑 시설이나 쇼핑 시설 예전부터 도정이 계속 이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시설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단계와 2단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항행 안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일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전면시설, 항공산업 클러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항 이용객에 대한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 아직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 1단계와 2단계로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와의 협의가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호텔이나 그런 부분은 주변 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여기 공항 건설 사업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브리핑 중에 살짝 나왔었던 게 이제 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민자를 확실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도 이제 저희 같이 보시고 있습니다. 아직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가 2단계까지 가지고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가 사업을 가야죠. 2단계까지. 연계되는 내용인데 에어시티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에어시티에 대해서도 구상을 저는 해본 적이 없고요. 아마 전임도정에서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용역이 진행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잔여 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시키든지 어쨌든 종료를 시켜야 새롭게 용역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변제 발전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 방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떤 에어시티라든가 주변 발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구상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에어시티가 뭐 전임 도정의 의지였던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를 지금 도정에서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역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에어시티의 방향으로 나올지 또 아니면 다른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제시가 될지 그건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임 도정에서 했던 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민자 유치가 국토부에서 조금 제시됐던 의견인 걸로 알고, 또 브리핑에서는 제주도에서 좀 예산 투입해서 직접 사업을 함으로써 약간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신 게 있는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 정도인데. 뭐 그럴 예전에 이제 뭐 아마 국민의힘이 그 공약을 했었지 않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공항 관련해서 네. 환경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쟁점들이 예산 밖으로 가장 힘드니까 영향 평가가 혹시라도 그런 시장이 바뀌시고 환경 영향 평가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거기에 쟁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물론 이제 법령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고 그 다음에 도민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의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된 질문이어서 네네. 아까 에어시티 관련해서 사실 네. 뭐 용역이야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진행됐었던 거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아까 뭐 산업 발전 계획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아직 제가 그 구체적으로 공항 주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질 못했습니다. 이제야 고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발전 지역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저는 공감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3, 4년 전에 당시의 이 기술 발전의 수준 내지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화된 이 상황에 대한 반영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상되었던 것이 꼭 가야 된다기보다는 변화된 현실과 여건을 감안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고시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지사님한테 어떤 입장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 어떤 제2공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네네. 그 행안부에서 네. 주민투표 예. 관련해가지고 구청에 요구한 게 있다고 주민투표를 저희들이 그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7월달에 전달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행안부 내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와 또 우리 제주도청의 담당 부서들과 실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 제출 목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 요구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자료 제출 관련 말고 네. 행안부에서 도청에 그 주민투표를 들어주는 부분으로 따로 요구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그런 실무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면 네. 뭐 분위기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행안부가 주민투표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 검토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도 저희도의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다시 좀 제2공항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도민들께서는 제2공항 이제 환경의 평가가 언제쯤 이제 좀 제대로 고의로 넘어갈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지사님이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점 평가 사업 지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 지금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뭐 협의체 구성 같은 것도 좀 많이 언급하셨어가지고 이 협의체 내지 아니면 뭐 중점 평가 사업 지정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없으면 언제쯤 논의에 제출될지 예상 시점을 혹시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예상 시점을 제가 상정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국토부가 이제 용역을 다시 해서 그 용역도 상당히 그 기본 실시 계획 기본 계획 실시 계획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평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이제 반영된 용역의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저희 도민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또 저희도로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글쎄 딱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점 평가 사업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보고 있습니까?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아마 관련 규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지금과 같은 찬반의 어떤 입장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마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행정 투표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행정 장관 투표를 제주도에서 받는 투표 값의 3%를 포기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에 대해서는 교통교부세 3% 문제는 공식적으로 행안부가 저희도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런 거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무슨 만약 조건으로 일단 뭐 내세울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재정 자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게 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른 시도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어떤 추진 방향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만약에 꼭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교통교부세가 우리가 정률로 해오는 게 실제 이득인지 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상황을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고 그 논거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정찬하 의원이 도정 질문 때 질의했던 것 중에 네. 교통교부세 3% 정률에 좀 의존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아니면 교통교부세 정률 3% 때문에 막힌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좀 확인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도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회를 찾아다닌다든가 뭐 기재부를 찾아다닌다든가 부처를 찾아다니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약이 뒤따르는 건 맞습니다. 뭐 잘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를 받는데 행정시 체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광 3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권한이 우리한테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국고보조를 요구할 수 없는 분야도 있는 겁니다. 이 분야 빼고는 우리가 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권한 이양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간단치 않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교부세 3% 법정률로 이제 우리가 보전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면서 7.3% 전년 대비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 보정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인생 토론회가 이제 진짜 제주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광주 토론회 이후에 예. 혹시 용산하고 제주도하고 협의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광주 토론회 하고도 이야기가 전혀 안 되는 건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저 입장도. 한번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또 이렇게 연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잘 진전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뭐 추석 지나서 뭐 9월달 안에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도 말씀 해주실까요? 9월 달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10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기자님, 네. 정말 스포츠 다운 네.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데 주간 종료 나오는 논란이 많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중간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용역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진 담당 부서로 하여금 더 다양한 의견을 용역 수행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충분히 받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대로 의견 수렴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 최근에 건강 주치 관련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요즘에 제가 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으니까 네. 그게 적용이 되려면 실제 뭐 구체적으로 뭐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건지 네. 뭐 어떤 식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뭐 제도 자체의 그림은 알겠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작동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1차 의료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보건의료 대책에서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1차 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주치 제도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지속시켜 나갈 것이고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제주의 의견이 계속 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제 그 원격 협진 현장을 가봤습니다. 안덕면 서광서리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분과 환자분이 진료소장이 함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저는 매우 기대가 좀 커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진료소장이 그 환자분이 한 분 왔는데 그 동네에 삼촌이 오셨는데 이 환자분의 당, 혈압 이거를 한 달간을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의 추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혈압이 살짝 올랐습니다. 120이었었는데 150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특별히 의사 선생님한테 그걸 협진하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약을 더 먹었었냐, 아니면 주사를 맞았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한 달 후부터 안 떨어지면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처방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모든 분들에게 이런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케어가 되는 거고. 이게 건강주치제도에 한 발 다가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 서부보건소 관할의 모든 보건진료소는 이제 그 원격 협진을 진행을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거를 도 전체 48개 여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주치제도를 65세 이상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특히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질문에 하나 받고 처음 거리 행사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그게 네. 어쨌든 지사님 말씀하셨던 게 불만이 예상이 돼도 추진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이제 그 취지와 그리고 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사실 또 당일날 관계 부서라든가 공무원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공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번 도정 들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두 번의 원탁 회의가 있었습니다. 차없는 거리와 관련된 우선 공직자 대상 원탁 회의가 한 번 열렸고요. 그 다음엔 공개 모집한 시민을 대상으로 원탁 회의가 열려서 이 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자문을 구했고, 그 원탁 회의에서 도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또 그런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전국 최고의 비만율, 전국 최저 수준의 걷기 실천율,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편도 3차선, 6차선인데 그 중에 이제 1차선을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를 일부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글쎄요, 시민들이 뭐 이번 정책이, 이번 시도가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시도가 좀 성공이 돼서 걷기 문화와 자동차 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웃으면서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강대변 대변인 네. 언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네.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여창도 대변인과 차이점 뭐라고 보세요? 스타일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